안녕하세요, 멋쟁이사처럼 여러분. 저는 이번에 멋사 연구소에서 TDD in Python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해본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뭔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 TDD라는 것 자체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즉 테스트 주도 개발을 줄여서 TDD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거를 처음 이제 창시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 켄트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시고 계시고, 역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창시했다고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뭔데? 라고 하신다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요구사항이 급변하는 분야에 적합한 개발 방법론으로, 기존의 이제 워터폴 이제 방식의 개발 방법론이 이제 대세를 이뤘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면서 이 방식만으로는 좀 다루기 힘든 그런 이제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나온 방법론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인데요.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실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 아니면은 뭐 심플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페어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이 중에서 하나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즉 테스트 주도 개발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긴 했지만 특히 이 TDD가 갖고 있는 좀 함의,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것만 빼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는 대중적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DD가 뭔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바로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TDD란 거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고 그 이후에 프로덕트 코드, 즉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를 짜는 방법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방식은 대부분 여러분께서 짜오신 것도 그렇고 저희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먼저 예를 들어서 만약 더하기를 하는 프로그램 만든다 치더라도 먼저 입력을 받고 더하기를 해서 리턴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뭐 1하고 1을 넣었으면 2가 나오네. 아, 그럼 제대로 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반대로 해서 먼저 1하고 1이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돼. 그리고 100하고 마이너스 100이 들어가면 0이 나와야 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짜는 그런 방식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먼저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이걸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테스트 코드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덕트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코드를 좀 더 간결하고 읽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1번부터 돌아가거나 아니면 2번을 다시 돌아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쭉 회전을, 그러니까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을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사이클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린, 레드, 그린, 리팩터 이 세 가지 단계로 많이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야 하나? 굳이 왜 저희가 그렇게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해야 되냐? 그냥 어차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해보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괜히 시간이 더 들어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이제 그런 방식이 유효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다 이제 개발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를 쭉 거쳤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예측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어떤 걸 이제 어떻게 이제 더 발전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제 요구 사항이 생길지를 다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근데 하지만 워낙 시장 상황이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어, 그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 즉 너무 많이 이제 그거에다 너무 많은 거를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은 과부하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유지 보수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좀 더 심플하고 최소한의 것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TDD를 하지 않으면 해외 취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여러 이제 인터뷰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께서는 이제 해외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됐던 게 본인이 테스트 코드를 짜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런 해외에서도 해외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이거를 꼭 아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컨트리뷰트, 즉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제 요즘에 가장 이제 대세가 되는 게 오픈 소스일 텐데, 이 오픈 소스에 있어서 컨트리뷰트를 하려면은 그 안에서 돌아가는 테스트 코드가 이미 다 있고, 그걸 보고 나서 아, 얘네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코드 자체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외부적 요인 말고도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 코드가 동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사고서 작동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아, 이거는 내가 어떤 다른 테스트를 거쳐도 똑같이 작동하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대신에 그 대신 그만큼 테스트 케이스를 좀 여러 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다 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미리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일단 과도한 설계를 피할 수 있고 간결성이 증대될 수 있고요. 이건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한 문서를 가진다는 점이에요. 이제 저도 이번에 좀 수업을 듣고 있지만,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문서화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인데,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계속 다 작성하기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테스트 코드 자체가 문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좀 전공자분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는 디자인적 유연함, 그리고 의존성 관리가 편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코드를 작성한다 했었을 때, 그거를 만약에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아니면 다른 내가 따로 작성하고 있는 어떤 모듈에서 그거를 이제 땡겨와서 쓴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딴 거를 고치면은, 만약에 A라는 모듈을 B에서 받았었을 때 A를 고치게 되면 B도 수정해야 되고, 이런 식의 굉장히 의존성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타래 가듯이 자자자자작 다 바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테스트 코드를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작성하기 어려워져요. 테스트 코드는 좀 굉장히 그 독립돼 있고 좀 분리돼 있는 코드를 그 모듈이어야지 좀 그 테스트 코드 자체를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테스트 코드를 쓰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존성에 있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저도 이걸 전공 수업에서 좀 얘기를 들은지라서, 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굳이 모르셔도 일단 훈련을 하시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이게 어떤 위력이 있는지 차차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이제 여러 스터디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TD에 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다음으로는 리팩토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좀 보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소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